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제 사랑은 못할 것 같았는데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정심이 많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보이면 작은 돈이라도 도와주었고, 모르는 사람이 우산이 없어서 난감해할 때는 가는 곳까지 우산을 씌워줬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손해본다고 하면서 경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격이 이렇다 보니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서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로 들어갔으며,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변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처럼 이쁘고 스펙도 좋으면 엄청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소개팅을 받거나 선자리에 가도 스펙이 아주 좋은 남자만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직업 역시도 다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안 해서 친구들이 동성애자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남자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연애하고 지낼 때 저는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안 하고 늦게나마 연애를 하려고 하니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순수하게 사랑만 하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엄청 적극적이면서도 열정이 많았습니다. 저를 여왕님처럼 잘 대해주고 어떤 것이든 자기가 다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얼굴 역시도 자주 빨개지는 모습을 보니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안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정 역시도 좋지 않아서 엄마라는 사람은 바람이 나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고 난 뒤에는 다시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를 믿고 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결혼 전에 엄마가 엄청 말렸습니다. 결혼은 동정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 사랑하고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받은 상처는 내가 다 치료해 줄 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말을 들어줘야 했나 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남자는 결혼 전에 그 남자가 맞는가 싶을 만큼 변하더군요. 그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틈만 나면 변호사도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비꼬았습니다. 서로 밖에서 일하고 오는 건 같은데 집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더군요. 저는 화를 내면서 최소한 빨래감은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변호사라고 자기 무시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했나 하면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에도 거칠었습니다. 제 컨디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난폭했습니다. 전일이 끝나고 나면 늦게 들어왔지만 남편은 사업 핑계를 대며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퇴근하고 난 뒤에 힘들어서 자고 있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서 거칠고 난폭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폭력적으로 제 옷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다음날 출근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제가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남녀 관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관계를 가지는 게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었지요. 내가 전보다 더 잘하면 남편 역시도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동생은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꼭 잡고 난 뒤에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반대할 때 우겨서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하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는 체면 또한 어떡할까요? 남편이 폭력적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바람은 안 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저랑 매일매일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회식이 끝나도 외박은 안 하고 집에는 잘 들어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집에 있는다고 했는데 새벽에는 제가 전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평상시에는 전화를 안 했을 저이지만 그날은 특히나 조금 이상했습니다. 새벽 3시 정도였는데 저는 남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난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에 제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 오자 물건을 남편한테 던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핸드폰을 안 보여주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저한테 줬고 호텔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알게 되었어도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더군요. 저는 남편과 말싸움과 심지어 몸싸움까지 했는데 남자인 남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난 뒤에 이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변호사면 뭐하나. 현실이 엉망진창인데 하면서 뒷담하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휴직을 하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즐기진 않았지만 집에서 무기력함이 더 심해지면서 배달 음식만 계속 먹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사서 혼자 집에서 마셨습니다. 20대 때도 안 마셨던 술인데 말이죠. 늦은 밤에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하고 맥주를 많이 사서 컵에 섞어서 마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마시면 지난 날들이 생각 안 날 것 같고 머리도 멍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계속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지내고 있었고 항상 저는 하루 종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너무 건강을 생각 안 하고 산 건지 배달 음식을 받던 도중에 쓰러졌었습니다. 정신날이라는 말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자주 시켜 먹는 곳이었는데 배달원의 얼굴을 알고 있고 배달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응급차를 불러서 저를 병원으로 실어갔다고 하는데 주말은 배달이 정말 많은 날인데 모든 걸 다 제치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깨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배달원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제가 깨어나자마자 아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깬 것도 의아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기절하기 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었죠. 몸이 약하신 것 같은데 배달하면서 쓰러진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웃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배달원의 얼굴이 기억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다른 일이 아닐 건데 저 혼자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약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배달을 시키면 그 배달원은 사모님 요새는 별일 없냐고 하면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더군요. 그 일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남자를 보기 위해서 더 자주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그 남자와 만나던 와중에 그 남자를 더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시하는 거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달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지금 배달이 있어서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와도 괜찮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척 기뻤지만 좋은 티를 내지 않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 지쳐 있었는데 저를 보자 바로 웃더군요. 배달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미소에 바로 행복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와 둘이 있다 보니 많이 긴장되더군요.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남자는 식탁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안주를 간단하게 해오고 난 뒤에 그 남자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 남자 역시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집에 가난하여 대학도 못 갔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대주기 위해 배달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배달을 그만하고 공부하고 싶다고도 하고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남자가 더 안쓰러워지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하는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짧은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남자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불쌍하다면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 같이 잠들었습니다. 술도 취하고 많이 피곤해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같은 곳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와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서 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남자는 퇴근하고 난 뒤에는 매일 왔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남자였는데요. 원래 연하는 절대 싫었지만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건지 어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정도 잘 맞았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린 이 남자를 집에 데려간다면 어떤 반응일지 고민이 많습니다.